네, 2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 팀명은 6인분이고 프로젝트 이름은 CRUD입니다. 다음은 목차인데요. 다음으로 목적, 그리고 다음으로 사용한 기술, 사용한 API, 그리고 ER 다이어그램, 시연 영상, 팀원 및 파트 분배 순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목적으로는 저희 사이트는 펀딩 후원 사이트인데 아이디어는 있으나 금전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제품화할 수 없는 사람이나 이미 제품화된 아이디어 상품은 있으나 마땅히 판매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저희 사이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 기술인데요. 스프링, 자바, MySQL,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스프링 시큐리티, 아마존 앱 서비스, 기터브, 아파치 톰캣, 마이바티즈를 사용했고요. 사용한 API로는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그리고 결제 서비스는 아임포트를 사용했고요. 썸머노트와 도로명조사 API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DB는 회원 테이블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테이블과 나머지 테이블로 총 13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연 영상인데요. 시연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저희 사이트의 사용 흐름을 설명드리자면 회원 가입 후 창작자가 프로젝트 등록을 신청하면 관리자가 승인을 해주고 일반 회원들은 후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연 영상도 이 순서에 따라 촬영하였습니다. 그럼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은 로그인 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할 수 있는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로그인을 통해서 지금 미리 먼저 위에 보면은 그 네이버가 이미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네이버 로그인을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제 네이버 아이디랑 그리고 네이버 아이디에 관련된 이름이 먼저 디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메일 형식을 이제 정규식 표현으로 이제 이메일 형식을 체크하게 되고, 그리고 중복되는 아이디는 AJAX을 통해서 그 중복처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워드는 첫 번째 패스워드와 두 번째 패스워드를 서로 비교를 해서 정상적인 패스워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락처는 이제 문자나 특수문자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숫자로만 입력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이 되면서 가입이 됐다고 표시가 됩니다. 다시 아까 네이버 로그인 아이디로 다시 로그인하게 되면은 로그인 페이지에서 이메일 칸이랑 비밀번호 칸이 자동적으로 작성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로그인을 누르면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당 패스워드를 찾기 위해서 아래 이제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누르면은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이 페이지에서는 총 3가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 입력 태그,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 확인, 세 번째는 비밀번호 재설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화 되어 있고, 이제 아이디를 입력했을 때 현재 지금 가입된 아이디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아이디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제 알림창으로 아이디를 정확하게 입력해달라고 그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방금 입력을 마친 이제 아이디가 기입이 되고, 이 아이디의 메일 인증을 통해서
인증번호 6자리를 보내게 됩니다. 발송이 되었고 실제 네이버 아이디에서 메일을 확인했을 경우에 이와 같은 폼으로 인증코드 6자리의 인덤으로 지정해서 메일로 오게 됩니다. 발송된 메일의 인증코드 6자리와 지금 입력된 인증코드 6자리에 비교를 해서 맞으면은 표시가 되고 틀리면은 지금처럼 X 표시가 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게 됩니다. 다음 태그에서는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태그이고 첫 번째 패스워드랑 두 번째 패스워드랑 비교를 해서 정상적이면 패스워드가 변경이 됩니다. 네, 이어서 내 프로필 페이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로그인을 하고 메인 페이지에서 상단에 내 프로필 버튼을 클릭하면 내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내 프로필 페이지에서는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전화번호를 수정할 수 있으며 회원 탈퇴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가입 시 입력하지 않았으면 비어있고 전화번호를 적어 넣은 후에 전화번호 수정 버튼을 누르면 제대로 저장이 되었다는 메시지가 출력되고 다시 확인해보면 정상적으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탈퇴 버튼을 누르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창이 한번 뜨고 확인을 누르면 탈퇴가 진행됩니다. 탈퇴 후에는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고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해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을 시도해도 삭제된 아이디이기 때문에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창작자 시점입니다. 창작자 시점에서의 시연은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둔 계정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고 먼저 상단에 고객센터 버튼을 클릭하면 고객센터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상단에 자주 하는 질문 목록을 보여주고 사용자가 원하는 질문을 찾지 못할 시에는 직접 질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하단의 질문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질문의 분류와 질문 제목, 공개 여부와 그리고 질문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폼이 보여집니다. 작성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여부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모두 작성을 한 후에 작성 완료 버튼을 눌러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질문이 등록이 되고 제목을 누르면 해당 질문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작성했을 때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했는데 이건 잠시 후에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을 때 비공개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인으로 돌아가서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등록 버튼은 어느 페이지에서나 바로 등록 페이지로 갈 수 있게끔 스위치 버튼을 만들어 배치해 놨습니다. 프로젝트 등록 버튼을 누를 시에
프로젝트 등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프로젝트 등록 페이지에는 6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은 프로젝트에 관한 기본 정보, 두 번째 탭은 사업자 정보, 세 번째 탭은 창작자 정보, 네 번째 탭은 프로젝트 설명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프로젝트 설명 탭, 다섯 번째 탭은 옵션을 추가 등록할 수 있는 옵션 설정 탭, 여섯 번째 탭은 계약서에 들어가는 서명을 할 수 있는 서명 탭이 있습니다. 아래에 다음을 누를 때는 빈칸이 있거나 조건에 부합 시에 모델 창으로 알려줍니다. 먼저 1번 탭 기본 정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 프로젝트 제목, 대분류, 소분류, 프로젝트 대표 사진, 목표 금액, 시작 날짜, 종료 날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분류를 선택하면 AJAX를 이용해 대분류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불러옵니다. 패션을 선택할 시에 의류, 액세서리, 패션 접화가 나옵니다. 파일 업로드를 이용해 프로젝트 대표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목표 금액은 최소 100만 원으로 조건을 잡아줬고 100만 원 이하인 1원부터 기입해 보겠습니다. 네, 모델창으로 최소 금액 100만 원 이상으로 입력을 하라고 모델창이 뜹니다. 두 번째 탭에는 사업자명, 사업자 번호, 사업자 구분, 소재지, 법인, 설립, 연월일, 홈페이지를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탭에서는 창작자 이름, 창작자 프로필 사진, 창작자 소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탭에서는 프로젝트 설명 파일을 PDF 확장자로 파일 업로드할 수 있는데 업로드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파일 올리기, 썸머노트를 이용한 내용 작성을 하기입니다. 직접 파일 올리기를 누를 시에 아래에 파일 선택을 할 수 있는 화면, 파일 선택을 할 수 있고 내용 작성하기를 누르면 위에는 작성 가이드가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아래에 썸머노트를 이용한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작성하면 iText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HTML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접 파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RUD 사이트는 창작자가 후원 옵션 개수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추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옵션 추가를 누르면 옵션명, 가격, 내용, 수량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최소 금액 1,000원 이상이어야 입력이 가능합니다. 1,000원 이하인 50원부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000원, 최소 1,000원 이상 하라는 모델창이 뜹니다.
옵션 추가 버튼을 눌러 옵션을 추가합니다. 여섯 번째 탭 서명입니다. 캔버스 태그를 이용해 마우스로 서명을 하고 저장을 눌렀을 때 이미지가 업로드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창작자 정보와 서명 이미지가 담긴 계약서가 생성이 됩니다. 이때 생성된 계약서는 이후에 내가 만든 프로젝트 페이지와 창작자 관리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등록한 프로젝트 보러 가기를 누르면 본인이 만든 프로젝트를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등록한 체리 파우치입니다. 계약서 보기 버튼을 누를 시에 PDF 형식으로 펀딩 계약서가 나오고 회원명과 프로젝트 제목, 시작 날짜, 종료 날짜, 그리고 목표 금액과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명, 그리고 방금 전에 서명했던 사인 이미지와 함께 같이 PDF로 보여줍니다. 위쪽 버튼을 누르면 PDF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관리자 시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상단에 내 프로필 버튼을 눌러서 내 프로필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회원 등급이 일반 회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잠시 후에 등급이 바뀌는 걸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관리자 시점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미리 가입해둔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 아까 창작자가 고객센터에서 질문 작성을 했는데 이 질문들을 고객센터에서 답변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고객문이라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따로 답변을 달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답변이 달리지 않은 질문들만 보여지고 질문 제목을 누르면 내용이 보여지고 거기에 답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다 작성한 후에는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 페이지에서는 질문이 사라지고 고객센터 페이지로 이동을 해보면 내용과 답변은 잠시 후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으로 돌아가서 상단에 펀딩 현황 목록 버튼을 누르면 펀딩 현황 목록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프로젝트들을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특정 프로젝트를 찾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하단에 엑셀 다운 버튼을 누르면 프로젝트 목록을 엑셀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들은 모두 승인 대기, 진행 중, 거절된 프로젝트, 지난 프로젝트 이 네 가지 상태로 나뉘어 있습니다. 승인 대기 상태의 프로젝트들은 클릭이 가능한데 클릭을 해보면 창작자가 프로젝트 등록할 때 작성한 프로젝트 상세 정보가 PDF 형식으로 보여지고 관리자가 검토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절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상태가 거절된 프로젝트로 변경되고 후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거절된 프로젝트가 너무 많이 쌓이는 걸 막기 위해서 스프링 커츠를 사용해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일괄적으로 삭제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승인 버튼을 눌러줄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상태가 진행 중으로 변경이 되고
회원 등급도 변하게 되며 프로젝트가 승인되었다고 해당 회원에게 쪽지가 발송됩니다.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창작자 관리 버튼을 눌러서 창작자 관리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은 승인된 페이지들을 여기서 따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 이름으로 검색을 해서 해당 회원이 승인받았던 모든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고, 펀딩 현황 관리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필요할 경우에 엑셀 다운 버튼을 눌러서 엑셀 파일로 목록을 다운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계약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프로젝트를 등록할 때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의 이메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회원의 통계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오버하우스라고요. 이번에 잠깐 창작자 시점으로 돌아가서 프로젝트가 승인된 후에 바뀐 점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쪽지함 버튼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아직 읽지 않은 색 쪽지가 있음을 알려주고, 버튼을 클릭하면 받은 쪽지함 맨 위에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쪽지가 와 있는 걸 볼 수 있고, 제목을 클릭하면 프로젝트가 승인됐다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프로필 페이지로 가서 회원 등급을 다시 확인해보면 일반 회원에서 창작자 등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로 다시 가서 아까 작성한 질문을 비공개로 했지만 본인이 작성한 질문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메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일반 회원 시점입니다. 일반 회원 역시 미리 가입해둔 계정으로 로그인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다시 고객센터를 가서 아까 작성한 비공개 글의 제목을 눌러보면 해당 질문의 작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과 답변을 볼 수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을 보면 크게 헤더, 내용이 들어가는 바디, 푸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일즈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템플릿을 만들었고, 원하는 페이지에 템플릿을 적용하면 헤더와 푸터가 화면에 적용이 됩니다. 네, 메인 화면에 크게 보이는 사진은 소분류들의 대표 사진을 보여줍니다. 아래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인기 프로젝트, 성공 임박 프로젝트를 보여줍니다. 최근에 등록된 순, 조회수가 높은 순, 목표 금액 달성까지 얼마 남지 않는 순으로 보여줍니다. 카루셀을 이용해 프로젝트를 보여줍니다. 프로젝트를 찾는 방법은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액세서리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목걸이 프로젝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검색바를 이용해 프로젝트 제목, 창작자로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 목록들은 부트스트랩 카드를 이용하여 프로젝트 대표 사진, 목표 금액에서 후원금이 얼마나 모았는지 알 수 있는 달성도 바가 있고, 창작자 이름, 제목, 조회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상세 페이지를 보려면 이미지를 클릭하면 됩니다. 상세 페이지는 크게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 맨 위에 있는 현재 프로젝트의 경로를 보여주는 링크들입니다. 소분류인 패션 좌파를 클릭하면 패션 좌파로 필터링한 프로젝트 목록이 보입니다.
그 아래에는 프로젝트 설명 탭, 후기 및 평점 탭, 환불 정책 탭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설명 탭에는 PDF 뷰어로 PDF 파일을 보여줍니다. 후기 및 평점 탭에는 에이직스를 이용해서 등록, 수정, 삭제를 구현을 했고요. 후기 등록은 별 모양으로 평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면 수정할 수 있는 입력란이 뜨고 네,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누르면 정말 삭제하겠냐는 얼라트 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네, 우측에는 프로젝트 정보, 창작자 정보, 옵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프로젝트 정보고요. 프로젝트 제목, 모임 금액, 종료일, 목표 금액, 후원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달 창으로 후원의 옵션 이름, 가격, 내용, 수량이 나오고요. 후원 버튼을 눌렀을 시에는 결제 창으로 넘어가는데 결제하는 페이지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작자 소개, 창작자 이름, 창작자 소개가 있습니다. 쪽지로 문의하기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으로 쪽지 쓸 수 있는 페이지가 뜨고 창작자의 이메일 주소 값이 들어가 있어 바로 창작자에게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아까 보였던 모달창과 똑같은 옵션 목록입니다. 결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선택한 옵션에 대한 프로젝트 이름과 그 창작자의 이름, 그리고 옵션의 이름 정보 같은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 정보에서는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배송지 정보는 최초에 이제 기본 배송지가 있다고 하면은 기본 배송지로 선택이 되고, 그 아래에 이제 그 배송지에 대한 정보값이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배송을 처음 받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신규 배송지로 선택이 되어 있고, 값은 이제 하나도 안 들어있는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아래서 이제 배송받을 주소를 입력할 때 위에 주소 아래에 보시면은 체크박스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송지 목록 추가가 있고 두 번째는 기본 배송지로 설정이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는 일단은 추가는 배송지를 계속 추가할 수 있는 배송지이고요. 두 번째 배송지는 기본 설정은 이제 디폴트로 설정을 할지 안 할지의 그 선택 여부입니다. 그리고
아래 주소는 이제 도로명 주소 IP로 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팝업 창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검색 기준은 이제 도로명 아니면 집원 주소 아니면 아니면 그 모음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이제 상세 주소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 전체 주소에 그 222호라는 저 문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아래에 상세 주소를 입력하면은 위에 전체 주소가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요청사항은 그냥 클릭해서 아래 결제 방법은 선택에 따라서 결제 방법이 달라집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화면입니다. 결제가 완료되어 결제 완료 페이지가 가지고 구매 내역을 클릭했을 때 저희가 구매했던 내역을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아까 기본 배송지를 추가했었는데 그 배송지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등록했던 기본 배송지가 지금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배송지를 클릭했을 경우에는 지금 입력되어 있는 이제 배송 정보는 다 초기화되고 다시 기본 배송지를 입력하면은 다시 값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배송지 목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태 등록이 되어 있던 배송지의 목록이 나오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되면 다시 그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쪽지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쪽지함의 빨간 점은 지금 현재 안 읽은 쪽지가 있을 경우에 빨간 점이 생기고 만약에 다 읽은 쪽지면은 그 빨간 점이 없어지게 됩니다. 쪽지함 페이지는 일단은 총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첫 번째는 쪽지 보내기, 두 번째는 쪽지 받은 쪽지함, 그리고 세 번째는 보낸 쪽지함, 네 번째는 보관함이 있습니다. 보관함에서 쪽지를 읽게 되면은 지금
같이 읽은 표시가 되고 답장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현재 그 받았던 메일에 메일 주소가 입력이 되면서 쪽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이제 회원의 이메일을 모를 경우에 회원의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이름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회원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선택을 누르게 되면은 입력값이 들어가고 이제 작성하게 되면은 쪽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낸 쪽지를 그 상대방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읽은 날짜에 대해 표시를 하게 되었고 또 선택한 쪽지를 보관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보관된 쪽지입니다. 한 번씩 더 읽기 귀찮을 때 모두 읽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전부 쪽지에 대한 전부를 다 읽게 됩니다. 다시 아까 보낸 이메일로 다시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정상적으로 쪽지가 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 계정으로 보냈던 쪽지가 두 가지가 지금 남아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팀원 소개 및 파트 분배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총 3명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저는 스프링 시큐리티와 마이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스프링 시큐리티와 마이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그리고 고객센터 페이지를 맡은 김병훈입니다. 저는 학원에 처음 오기 전에 수업을 1000시간이나 한다고 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1000시간이라는 게 생각보다 긴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그리고 반년 동안 저희 가르치시느라 고생 많으셨던 강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원 가입 페이지랑 네이버 로그인, 그리고 비밀번호 찾기, 결제 정보 입력 페이지, 도구명 주소 API, 그리고 에이포트 결제 API, 쪽지형 기능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처음에 팀원이 처음에 3명밖에 없어서 너무 사이즈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지금 그래도 잘 끝나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메인 페이지, 카테고리 목록 페이지, 검색 결과 페이지, 프로젝트 등록 페이지, 프로젝트 상세 페이지, 계약서를 맡은 김유진입니다. 네, 저희 조 팀명이 6인분인 이유가 앞에 말했다시피 3명인데 1명당 2인분을 하자 해서 6인분인데요. 저는 잘 모르겠고 두 분은 2인분 이상 해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나중에 이제 취업을 했을 때 이 프로젝트 했던 과정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